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 좀 꼭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굉장히 크게 도와주실 수 있는데 아주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걸 꼭 해주십시오. 여자한테 꼭 해주십시오. 아주 쉬운 겁니다. 아직 이 제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요 아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꼭요. 그리고 그 옆에 좋아요, 라이크 버튼도 콱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도네이션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네이션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거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나머지 다 실제가 아닙니다.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왈가왈부를 떠나서 아무것도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여자가 짓거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자신도 그렇고 꼭 이거를 해야만 한다. 책임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 그러니까 뭐를 옳다 그르다 그런 거는 아무 말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 다 그냥 이렇게 해라 저래라를 못합니다. 무시해라 말아라 중요하다 뭐다. 왜냐면은 저 자신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요. 전혀 모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자니까 지금 시츄에이션을 제 라이프 시츄에이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 이름은 요자라고 합니다. 1985년 1월 그러니까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온 지 34년이 넘었습니다. 미국 올 때 임신한 상태로 미국에 왔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 와서 아기를 낳으면은 시민권자가 되니까 아기가 시민권자가 되니까 뭐 서류상으로 하여튼간
간단해질 것 같아갖고서 결혼은 1982년인가 제가 했었는데 전 남편하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미국에 올 때 공항에서부터 그래서 영어를 좀 영어 회화를 준비하고 미국에서 살면 영어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서 좀 영어 회화를 좀 하는 편이었죠. 쓰려고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미국 올 때 공항에서 부터 할머니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이. 그때부터 통역을 했죠. 그리고 제가 1992년부터 그러니까는 조금씩 프리랜서로 통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일이 많아서 풀타임으로 어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안 한 적도 있지만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을 때는 통역을 꾸준히 했어요. 근데 법정 통역 시험에도 봤는데 합격을 하지 못했고 구두 시험에 필기 시험은 붙었는데 구두 시험에 떨어져서 합격을 하지 못했지만 하여튼간 이 인터넷에 중앙일보 미주 중앙일보에 광고를 계속 내가지고 통역을 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30년 뭐 40년 이상 산 사람도 별로 한 가지 직장에서 하고 전문직도 뭐 그런 사람이 많은데 저는 30번 이상을 직업을 옮겼습니다. 직장을. 그리고 제가 한 거는 미국에서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결과는 지금 돈은 하나도 없는 극빈자에 속하는데 굉장히 경험이 많습니다. 미국 처음에 와서 제가 미국 식당 웨이트리스를 했습니다. 오자마자 온지 뭐 임신한 상태로 미국 식당에서 웨이트를 했습니다. 엔젤스 커피숍인가? 또 회화를 좀 하니까 그 다음에 1985년에 미국 왔고 1992년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서 내가 스스로 찾은 게 무역회사였어요. 골프 제품하고 그 미니애처 라이트벌브 그러니까는 소형 전구담화 파는 그거를 한국하고 인도네시아 뭐 또 어떤 나라에서 수입해다가 그 다음에 주로 미국에 공급을 하고 그다음 독일, 프랑스 뭐 그런 데로도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에서 제가 무역회사에서 9년을 일했어요. 골프 무역회사에서 9년을 일했는데 골프는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그랬지. 그 다음에 그때부터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부터 요가난다 그 레슨을 받기 시작하고 묵상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뭔가를 막 그때는 막 자기 발전을 위해서 묵상을 아침부터 막 이거는 보통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회사 8시부터 4시 반까지 일하는데 6시까지 회사에 와가지고서 2시간 묵상을 하고 회사가 깨끗하고 조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4시 반에 끝나는데 4시 반에서 6시 반까지 2시간 명상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6시에 오면은 그 회사가 있는 그 빌딩 전체 빌딩에 아무도 없어요. 시큐리티 아저씨만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일찍 출근을 하냐고. 무역회사 일하면서 이제 그때 통역 공부도 하고 그때는 영어 공부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뭐 시험도 보고 막 그랬죠 그때. 그리고 컴퓨터도 해야 되겠어서 제가
컴퓨터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때 뭐 A 플러스 컴퓨터 테크니션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막 네트워크 뭐 전기줄 이뤄가지고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MCSC인가 뭐 그것도 하고 A 플러스 네트워크 플러스 뭐 그런 컴퓨터 자격증도 따고 CC 뭐 시스코 네트워크인가 뭐 그런 자격증도 별거 다 했어요 저. 그게 2000년인가 그때. 그러니까는 그래도 한국 사람 치고 유난하게 영어를 잘하는 편이고 그때도 통역을 했고 뭐 병원 뭐 이민부 그런 데서 통역을 가끔씩 했고 컴퓨터 자격증도 따고 1993년부터 제가 컴퓨터 썼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때 93년도 뭐 윈도우스 93부터 해가지고 뭐 그때 커맨드닷컴 뭐 이상한 것도 배우고 좀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컴퓨터가 하도 변하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별거 다 했고 모든 것을 제가 인터넷도 1995년인가 하여튼간 인터넷도 집에도 해가지고서 제가 미국에서 매년 텍스 보고 하는 것하고 뭐 뱅킹 뭐 은행 하여튼간 2000년부터는 모든 거를 다 완전히 온라인으로 해갖고서 우표 거의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게요. 하여튼 내 나이에 비해서 컴퓨터 같은 거 굉장히 잘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뭐 세금 보고 같은 것도 하여튼간은 거의 여태까지 20년을 다 전문가의 도움 빌리지 않고 제가 다 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이민 변호사 사무실. 그것도 미국 변호사. 그 다음에 교통사고, 뱅크럽시. 저 그런 거 다 할 줄 압니다. 다 혼자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랑만 되게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의 도움 필요 없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모든 뭐 교통사고 모든 법적인 문제들을 전문가 변호사보다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남의 일이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정성을 안 썼잖아요. 자기가 머릿속에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법정통역 공부하고 부동산 에이전트도 했기 때문에 전혀 변호사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일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변호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줘갖고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법행위지. 그렇지만은 서류상 도움을 줘가지고서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법무사 그거 공부도 했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는 내가 한 직업이 뭐냐면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했죠. 무역회사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고 몇 년 동안 그 다음에 부동산 시험 공부해서 부동산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공증 자격증도 땄습니다. 제가 공증도 했습니다. 저 안 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은 모아놓은 게 있지만 한때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도 변덕이 심해가지고서 했다 말다 막 안 하는 공백 기간이 많으니까 그때는 또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랬죠.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공증을 4년을 했는데 부동산 에이전트 했을 때는 진짜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때는 레전드였습니다. 왜냐면은 센츄리 21 써니 힐스라는 풀러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아주 큰 부동산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이제 그 브로커 그 사장이 한국분이었는데 주로 이제 한국 에이전트죠. 근데 리셉셔니스트하고 그 회사 사무직은 미국 사람이었고 한 100여 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는 회사였는데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 그게 2004년일
4년에 땄어요. 2004년에 따서 2008년까지 했는데, 부동산 자격증 딴 지 한두 달 만에, 이제 그때는,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부동산 에이전트가 경험입니다. 이름만 아무리 소리 같은 거 잘하고 영어 잘해도 안 돼요. 근데, 저는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었죠. 대부분이 한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한국 사람끼리 합니다. 한국 리스팅 에이전트하고 바이어 에이전트하고 다 한국 사람끼리 거래합니다. 그 부동산을 파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사주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어쨌든 간에 어느 날 아침 이제 오피스에 출근을 했는데 매일 출근을 했죠. 출근을 했는데 다 경력이 오래된 나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한지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새내기 에이전트지. 나이는 꽤 들었지만. 근데 어느 날 아침 한 10시경인데 10시경인데요. 모든 에이전트들이 다 나간 거예요. 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바깥에서 뛰죠. 오피스에서만 스테이하는 것은 능력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뭐가 없으니까는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리셉셔니스트가 나한테 전화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부동산에 우리 회사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팅인데 그 리스팅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하나도 없으니까는 나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호텔 리스팅이에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리스팅 팻말을 보고 그거를 보고서 지금 그거를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영어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집 한 번도 안 팔아봤는데 조그만 집 한 번도 안 팔아봤는데 호텔에 온 거예요. 새내기 에이전트한테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잠시 후에 다시 예, 연락을 드리겠다고 이제 근데 오전인데 오늘 오후 몇 시까지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팅 에이전트 호텔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초작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회사 굉장히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 하나 파는데도 부동산 그 서류하고 관계돼서 해야 할 일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타이틀 캠페인이 에스크로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굉장히 다 조사할 걸 조사해가지고 그때 그날 오후에 모든 정보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조사해서 팩스로 15장인가 얼마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요일 날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고. 다음날 만나자고 만나서 오퍼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이 가격에 자기가 사겠다 하고서 이제 오퍼를 하는 거죠. 오퍼를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떨려. 그래서 이제 그날 비가 오더라고. 근데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모텔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남자가 모텔에서 만나자고 하나. 모텔 사무실이겠지. 어쨌든 간은 다 준비를 해갖고 그 가방에다 오퍼하는 거 영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수다 떠는데 얘기 길어졌는데 오퍼를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몇백만 불인데 거기서
그 셀러, 파는 사람이 요구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지만 어쨌든 간 오퍼를 받아왔습니다. 오퍼를 받아와서 보여주니까 그것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세네 개 에이전트가 호텔에 오퍼를 받아온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부동산 에이전트 막 몇십 년 한 사람도 호텔 팔아보는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상업용 부동산?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오퍼를 받았는데 하여튼간 말도 안 되게 싸게 가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간 해서 카운터 오퍼가 셀러는 더 많이 받겠다. 또 바이어는 이제 내가 바이어의 에이전트지. 바이어는 더 싸게 쓰겠다. 막 해가지고서 수십 번 카운터 오퍼가 수십 번 아니라 한 열 몇 번 카운터 오퍼가 지나가고 그동안에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도 안 나요. 은행에서 론 에이전트서부터 시작해갖고 시청 무슨 뭐 하여튼간 지금 생각도 안 나는데 사회의 굉장히 여러 가지 10개 이상의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갖고 딜하고 뭐 그러고 다녔습니다. 굉장하다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다가 거의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습니다. 딜이 됐습니다. 그래갖고서 에스코로 컴퍼니에서 딜이 됐다 해가지고 돼갖고서 돈이 이제 브로커한테 들어갔지. 돈을 받았지. 와. 그래가지고 이제 새내기 에이전트니까 뭐 새내기는 70, 60대 40, 70대 40 해서 브로커한테 바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그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놀라우니 그게 막 사장도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완전히 레전드가 됐습니다. 한때 제가 그래서 막 파티를 하고 막 축하 파티를 하고 굉장한 그런 그런 관심 인물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은행에도 너무 큰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직접 어벨러블 하지 않더라고. 2주일인가 뭐 지나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 몇만 불을 벌었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그때 아주 막 방방 떴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수다를 떨지? 제가 그랬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러고 나서 또 뭐 집 몇 개 팔고 그러다가 수없이 제가 그게 내가 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회가 에이전트가 100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하나도 없이 나한테 혼자 오피스에 있는데 들어와서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런 좋은 경험을 했고 근데요 그게 고정 인컴이 없고 그러니까는 막 몇 달 며칠 막 수십 번을 보여주고 막 운전하고 보여주고 그래도 사람들이 오퍼도 안 쓰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수입이 없으니까 그때 또 부동산 경기가 막 침체해가지고서 2008년에 이제 그만뒀죠. 그 뒤로 뭐 호텔 팔고 나서 집 판 거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도저히 견디를 못해갖고 이제 그만뒀고 공중인님이 자꾸 막 골치 아프고 이제 그만뒀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또 뭐 하여튼간 중간에 뭐 마켓에서 뭐 캐시오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러고서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게 2005년 그러니까는 지금 4년 전에 제가 답을 이렇게 됐는데 2005 그게 한 게 뭐냐면은 아파트 매니저예요. 저 별거 다 했습니다. 그 아파트도 하여튼간 한국 사람 거의 없고 40%가 흑인. 저쪽 좀 그렇게 지역이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40%가 멕시칸, 20%가 백인. 그런데 굉장히 험한 데예요. 그런 데서 제가 거의 70유닛의 아파트를 혼자 매니저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막 뛰어드는 성질이 있고 아무리 엄두가 안 나, 보통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하는 엄두가 안 나 보이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매니저, 한국 사람들 아파트 매니저도 한국인들이 주로 많은데 이거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 그 아파트에서 내가 매니저를 됐습니다. 근데 그건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그것도.
이거는 막 너무너무 많은 데를 만나야 되고, 제가 거기 좋은 적이 아니라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고 좀 위험해요. 사람들이 막 싸워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경찰서 갔습니다. 아주 별거 다 했어요. 아, 근데 그때는 무섭지도 않고, 거기 좀, 지역이 좋지 않아서 막 차고 있는 데서 마약 조사반들이 있고, 위험한데, 굉장히 위험한 데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심지어는 거기 사는 분이요. 나이만 좀 좋은 분들도 많죠. 나이 좀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네가, 이 여자가 그렇게, 그때만 해도, 조금, 몸이 좀 말랐으니까. 가냘픈 네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 그러니까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그때는 그래도 투베드룸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거기 있는 데서 혼자 살면서 그거 공짜고 또 그 외로 한 2,500불을 받으면서 수입은 괜찮았지만 하여튼간 막 새벽 6시에 전화 와서 뭐 변기가 막혔다면서 막 아주 막 골치가 아픈데 너무 힘든데 거기서 다른 컴퍼니에 팔아갖고 잡을 잃어갖고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수다를 많이 떨었는데 제가 잠깐만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5년 4월인가 그때 아파트가 팔려갖고 잡을 잃으면서 제가 LA로 오고 그때부터 이제 동영상을 좀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는 4년을 4년을 제가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씩 그냥 통역을 들어오는 거. 통역을 하는 거 제가 주로 여기 LA 이민국의 시민권 인터뷰 통역을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국,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한국 사람이 무슨 뭐 부동산 뭐 굉장한 비싼 집을 사는 거더라고. 사는데 왜 부동산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왜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어쨌든간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 셀러하고 그거를 딜하는 거를 챙겨달라 해갖고서 뭐 그런 것도 한 적도 있고 비즈니스 한 적도 있고 작년에는 그 SBS 방송국에서 뭐 PD 뭐 작가 뭐 촬영기사 이런 분들이 와갖고서 팀으로 와가지고서 그 LAC 곳곳을 방문하면서 또 뭐 대학교 뭐 UCLA, USC 그런 데서 교수하고 인터뷰하는 거, 거리에서 인터뷰하는 거 그런 거를 며칠 동안 해갖고서 꽤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비즈니스도 있고 그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통역을 제가 계속 매일매일 내도 한 달에 2번 될까 말까예요. 뭐 의사하고 뭐 인터뷰하는 거 통역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계속 있는 돈을 까먹고 수입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근데 62살이 돼가지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조기 은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소셜 세큐리티 리타이먼트 베네핏 그러니까 사회보장국의 그 은퇴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그러니까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에 뭐 1년에 무슨 크레딧인가 어느 정도의 양의 돈을 벌어야지만 사회보장연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full retirement age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뭐 몇 년, 67세로 된다고 하는데, 만 66세가 돼야지, 연금을, 그러니까 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 62세가 되면은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Early Retirement. 만 62세가 되면. 근데 그러니까 62세가 되면은 리타이먼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은퇴 연금의 양이 이제 그러니까는 10년을 해갖고서 어느 정도 일을 해갖고서 버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연금이 많아져요. 근데 뭐 저는 얼마 되진 않지만 10년을 일했다는 게 제가 많이 일을 했어도 돈을 뭐 많이 번 것도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해서 돈 번 거, 아파트 매니저에서 돈 번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파트 매니저도 그러니까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한 그 earned income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디서 직장에서 일을 해서 주인한테 시간당 돈을 받고 시간당이든지 월급되든지 employment 주인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갖고서 세금을 낸 거 그거만 그게 사회보장연금 리타이먼트를 하는데 그래서 텍스를 낸 거 세금을 낸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무역회사에서 일한 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거 뭐 그런 거는 해당이 되죠. 미국 식당에서 일한 거 그렇지만은 부동산 에이전트 아파트 매니저 그런 거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돈 번 게 얼마 안 돼요. 안 돼 갖고서 연금이 얼마 안 되지만은 early retirement 62세에 조기 은퇴를 하면은 한 66세 나이가 돼갖고 하는 것보다 한 3분의 2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조금 아주 적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은 제 나이가 지금 64입니다. 64살. 나이 꽤 먹었죠. 옛날 같으면 완전히 꾸부랑 할머니지. 꾸부랑 할머니인데 지금 체력도 빠듯하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건강하고 지난 30년 동안 제가 아파서 병원 가본 적이 딱 한 번입니다. 그것도 감기가 굉장히 심해갖고서 밤새 기침해갖고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서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뭐 심각한 병은 아니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빠져갖고서 완전 할머니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빨이 빠졌는데 이빨 빠진 거 해놓지는 않지만은 이빨이 아픈 게 있어갖고서 어금니를 이빨 빼러 병원 갔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부터 약간 이상이 시작해서 이 왼손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힘이 없고 쥐어지질 않고 이상해갖고 어제 저녁부터 지금 하루가 지나서 이게 뭔가 하고서 이제 인터넷 서치를 했는데 제가 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의료보험이 있으니까는 공짜로 받는데 그것도 제가 정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메디케어이라고 그러니까 65세가 되면은 일을 한 사람은 그게 나오는 메디케이드인가 뭐 하여튼간 메디케어 정식으로 나오는 거고 메디케어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가난하고 가난하거나 65세 이상이면서 가난하거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옛날에는 65세 이상이어야 됐는데 그게 룰이 바뀌어갖고 오바마 케어인 걸로 뭐 바뀌어가지고서 65세가 안 돼도 가난하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이제 극비자로 돼가지고 아파트 매니저 그만두 극비자로 돼가지고서 지금 은퇴연금만 조기 은퇴연금만 받고 있으니까 제가 메디케어이 제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공짜로 가는데 병원에 뭐 의사 말 제가 안 들었습니다. 뭐하러 가? 귀찮아서 안 가는데 CBS 파머시인가 거기에 혈압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혈압이 사일런트 킬러라고 해갖고서 뭐 아픈 증상은 없지만
혈압이 높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스트로크나 하드어택, 동맥경화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혈압은 제가 자주 잽니다. 근데 혈압은 뭐 약간 높은 것 같았다가 어떤 때는 120, 80인데 120, 82 하면 정상인데 막 110 나올 때도 있고 90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뭐 140까지 올라갈 때도 있는데 하여튼 평균 120 이하입니다. 평균 120 이하고 그게 그 자동 머신에서 재면은 혈압이 굉장히 플락츄에이트 막 30까지 달라지더라고요. 140 나오다가 다음번에 두 번, 세 번 내면은 11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평균이 120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에서는 보통 한 60, 70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최저 혈압은 항상 낮더라고. 그러니까는 제가 혈압은 정상인 것 같고 그다음에 펄스 맥박도 80 이하가 정상인가 어쨌든 그러는데 그것도 훨씬 뭐 60, 70 뭐 그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혈액순환계에서는 제가 자신하는데 이걸 해서 손이 이렇게 그래스핑 파워가 없고 오른쪽은 너무 멀쩡하고 왼쪽이 약간 이상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것도요 노인네 되면 나는 증상이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청하는 분들이 50대 뭐 60대 뭐 70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아마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자주 사용해 갖고서 뭐 손이 뭐 일시적으로 뾰족한 것도 있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거 이 쥐는 힘이 약해지고 뭔가 이상이 오는 사람은 이게 스트로크나 뇌졸중이나 뭐 심장마비 그런 확률이 예,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각하고 아픈 데는 없기 때문에 이제 병원은 안 가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그러니까는 감사해요. 하여튼 먹고는 살아요. 먹고는 살지만 경제적으로 하여튼간 뭐 모든 게 뭐 부족함이 없지만은 이제 젊지 않고 늙으니까 늙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늙어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 남자를 만나서 뭐 남자를 뭐 나랑 뭐 살고 싶은 사람도 없겠지만 남자를 만나서 뭐 남자한테 도움을 받고 같이 살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혼자 살고 그리고 또 내가 너무너무 제멋대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그게 원치 않아요. 나도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내 멋대로 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는 지금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제멋대로 하면서 만족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 좋아하고 그런 분들 많은데 제가 약간 미안한 느낌도 듭니다. 지난 거의 한 달 훨씬 이상 동안 안 만들고 그랬는데 몰라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계획을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구독도 좀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가 이게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잡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돈이 됩니다. 좀 유명해지면. 근데 유명해진다는 게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한 달에 한 50불 정도 들어옵니다. 좀 신기하죠, 그것도. 50불 정도 들어오는데 그 광고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광고를 봐주면 스킵하지 않고 광고를 봐주면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회수가 많으면 대부분 조회수에 비례하죠. 근데 딱 드러나는 게 우선 사람들이 보는 게 구독자 수가 많아야 돼요.
구독수가 많으면은 그걸 뿐만이 아니라 하여튼간 이렇게 사람한테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은 많이 클릭을 하고 수입도 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 유튜브 동영상이 언제 이렇게 조사를 해고 제가 구독자 수 누리는 방법 다른 채널도 조사를 해보고 미국 한국 분들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0만 명 구독자 10만 명이 되면은 생활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광고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얽혀져 갖고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지고 돈을 많이 벌고 10만 명 이상인 그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법니다. 100만인 사람 구독자 100만인 사람은 굉장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냥 뭐 하고 싶다 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좀 서포트 해주시기를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얼마 안 되지만 몇 분 도네이션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도네이션 안 보내주더라도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면은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구독 좀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라이크 버튼도 눌러주고 그래서 활발하게 되면은 구독자가 많으면은 뭔가가 일어납니다. 뭔가 일어나고 이게 퍼져 나왔고 그런 바이브레이션이 나와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도 그냥 이렇게 재미로 내가 좋아서 만드는 거고 이렇게 또 좀 알려지게 되고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또 전해서 여러분들한테 댓글도 많이 받고 또 뭐 이메일도 받고 이렇게 좋게 서로 더 도움을 주고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좋은데 갑자기 말이 딱 막히네. 여러분들이 구독 좀 해주시고 근데 이게 이게 저 말하는 뭐 깨달음 뭐 자유해방 혼자 막 이렇게 떠드는 게 이렇게 보통 대중한테 이렇게 탁 금방 쉽게 어필하기가 쉽지 않죠. 응? 뭐 진리를 찾는다 깨달음을 찾는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뭐 춤추는 것도 만들고 뭐 동요 요자 옛날 동요 그런 것도 만들고 그랬으니까는 하여튼간 제 채널을 좀 여러분들이 선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간신히 먹고는 살지만 좀 약간 딴 사람이 보기에 좀 불쌍할 정도잖아요. 지금 연금 나오는 거는 이거 렌트 간신히 낼 정도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돈 계속 매달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뭐 통역 들어오는 것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이고 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남들처럼 이 채널을 좀 유튜브도 좀 하면 남들처럼 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사하게. 근데 근사하게 만들려면은 돈이 있어야죠. 지금 LA에서 완베드룸 아파트먼트가 평균 1,500불 적어도 1,500불은 줘야 됩니다. 좀 좋은 거는 완베드룸 2,000불 줘야 됩니다. 좀 괜찮은 건. 근데 완베드룸이라는 게 방 하나 따로 있고 거실 있고 부엌 있고 그겁니다. 근데 한 달에 1,500불이 엄두가 안 나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지금 그와 차지가 안 되고 지금 지금 여기 이 집이
지금 3년째 살고 있는데 이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 다음에 부엌에는 주인이 별로 사용을 안 해서 뭐 해먹지만 내 나름의 공간이 아니잖아. 내 나름의 거실도 없고 이 방 하나 구석이니까 맨날 비줘도 카텐 쳐놓고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책상도 이런 거고. 그러니까는 좀 빈티가 나잖아요. 허접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제가 건강 잘 지키고 있지만은 여자 좀 도와주십시오. 좀 옷도 좀 사입고 좀 깨끗하게 좀 폼나게 멋지게 내 거실에서 좀 만들고 싶은데 컴퓨터도 하나 따로 놔갖고서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도 사용해갖고서 그런 것도 좀 배워갖고서 내가 하면은 뭐든지 배워서 하면은 비디오도 좀 멋지게 잘 만들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형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꼼짝 못하게 갇혀가지고 가끔가다 뭐 나가서 뭐 찍기도 했지만은 그런 지금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서브스크라이버 이 구독자 수가 늘어가지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그렇게 유명하시면 이 여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팍팍 좀 서포트 해주세요. 10,000명 이게 되면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성공한 10만 이상 20만 있는 사람 보니까는 구독자 100명 하는 데는 모으는 데는 뭐 2달 3달이 걸렸답니다. 근데 1,000명 모이는 데는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1,000명 모이는 데는 뭐 한 달이 걸리고 10,000명 모이는 데는 뭐 10,000명 하는 데는 뭐 몇 줄이 걸리고 뭐 10만 명 모이는 데는 뭐 한 달밖에 안 걸리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은 이게 3천 얼마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늘어나진 않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끌리기 위해서 섹스보다 100배 좋은 것 공짜로 하는 방법 이렇게 딱 해서 그리고 비디오를 만든 게 있잖아요. 제가 그렇지만은 섹스보다 100배 좋은 것 공짜로 하는 방법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를 한번 미끼로 던져갖고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봤는데 그거 보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 내용하고 그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나는 사실 거짓말은 아닌데 이 클릭하는 사람들은 섹스보다 100배 좋은 거 사니까 굉장히 막 섹스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야하고 막 섹시한 것이 있나 하고서 딱 클릭을 했는데 무슨 이상한 여자가 나와가지고서 뭐 깨달음 뭐 명상하고 뭐 그런 걸 말하니까는 막 화가 나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애널리틱스 그 분석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뭐 20분 뭐 30분 넘는 비디오인데 보는 시간은 5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화난 사람들이에요. 섹스 보러 왔는데 뭐 이상한 거 하고서 몇 분 보지도 않고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비디오가 지금 13만이 넘었잖아요. 저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제 좀 해서 어느 날 막 이렇게 만점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도저히 인터넷은 예상 불칙입니다. 제가 뭐 인터넷을 막 사람을 끌어모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지 않았는데 하여튼간 뭐 알고리즘 뭐 키워드 뭐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런 거 별로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섹스보다 100배 좋은 거 공짜라면 그 비디오가 하루에 5,000명 다음날은 10,00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어머 한 시간에 막 1,000명이에요. 막 이거 기가 막히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 이게 신기했는데 하루에 10,000명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은 구독자가 하루에 1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게 며칠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방뇨
그거는 또 지금은 또 별로 클릭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가장 위대한 방뇨 하니까는 그것도 무슨 뭐 내가 차 타고 와서 뭐 어떻게 하다가 뭐 해갖고서 굉장한 평화를 얻었다. 막 오줌을 참지 못해갖고서 막 끔찍한 고통 상태 편하다 이런 건데 가장 위대한 방뇨 하니까 무슨 섹시한 뭐가 있는지 막 클릭하는 건데 그것도 막 하루에 10,000명이 들었더라고요. 그래갖고서 그것도 10만이 넘었습니다. 막 그럴 때 그게 막 사람들이 싫어해도 일단 클릭이 많으니까 막 클릭이 많으니까 그때 돈도 들어요. 클릭이 많으면은 그게 퍼센테이지는 얼마니까 일단은 지금 하루에 보통 뭐 6, 700명 뭐 많아봤자 1,000명 그러는데 10,000명이니까 막 10배 막 50배 막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 순간에는 구독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싫어하면서도 그렇지만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영상이 그렇게 막 10,000명씩 하면은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구독자 20만 그런 사람 막 하루에 막 1,000명씩 늘어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서운 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는 모르고 내가 지금 모릅니다. 근데 한동안 지금 막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막 5,000명, 10,000명 클릭하는 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터졌는지. 어떤 분이 그거를 뭐 어떤 사이트에다 태워서 막 터졌겠죠. 근데 지금 뭐 하루에 뭐 500명, 1,000명 그 상태를 몇 개월 유지하고 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게 뭐 이상한 뭐 섹스보다 뭐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좀 구독 좀 팍팍 안 누르시는 분 눌러주셔가지고 막 쉐어하고 막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여자가 100배, 1,000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도 좀, 극빈자 레벨 좀 뛰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극빈자에서는 좀 벗어나서 그래도 명색이 있는 집에서 여자 좀 살게 해주십시오. 거실하고 부엌에서 나만 따로 있는 부엌, 나만 따로 있는 거실에서 좀 멋지게 해놓고 컴퓨터도 하나 더 사가지고 컴퓨터도 하나 더 사가지고서 뭐 파워포인트 뭐 하는 거 좀 연구 좀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 멋진 비디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네? 꼭 해주세요. 약속. 약속. 팍팍 좀 밀어주십시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니잖아요. 힘든 거 아니잖아요. 팍팍 좀 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